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당량의 폭약을 터뜨릴 경우 음파나 진동, 비산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동해선과 경인선을 오늘 오전 폭파했습니다. 경의선을 폭파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남한과 북한을 잇는 육로,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최근에 우리 군도 감시 장비를 통해서 폭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건 파악을 했습니다. 당장 오늘도 폭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결국 조금 전이죠. 1시간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북한이 폭파 실행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총참모부가 먼저 보도를 했었죠. 네. 철도 도로를 다 폭파하고 요새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요새화하는 목적은 남과 북의 연결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폭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오해와 이런 오인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합참이 발표했듯이 폭파를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합참이 보도를 했거든요. 어제 보도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어제 이제 폭발 안 하고 오늘 12시에 폭발했습니다. 자, 이 철도 도로는요, 남과 북이 합의한 겁니다. 네. 김정일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선언에서 합의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걸 폭파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시대에 합의한 것을 파기한 패륜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네. 1,800억 원이 무려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걸 폭파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도발, 망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남과 북의 화합의 상징물들을 폭파시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과거에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아주 처참하게 폭파시키는 장면을 또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 홍보, 또 자랑 이런 효과를 또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게 선전선동입니다. 네. 아주 거기에 특화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북한을 극장식 국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 6월이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탈북 단체가 북에 보내는 전단을 문제 삼아가지고 당장 중단시켜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네. 그 연락사무소는 본인이 합의한 겁니다.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합의하고 그 합의에 의해서 연락사무소를 세운 거예요. 본인이 합의한 걸 스스로 부정한 겁니다. 네. 역시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네. 500억 원 가까이가 자기가 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충격요법인데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쇼를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최적의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아버지 때의 이 업적을 다 없앨 정도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 누구 들으라고 또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러는 걸로 지금 보면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내부적인 것이죠. 지금 김정은이 현 시기에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주민들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일부 김정은에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을 말고 그 세력 말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어렵게 살 바에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다 아니까요. 대한민국과 통일을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통일을 지워라. 남북관계 연결된 건 다 지워라.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라. 우리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러니까 두 개 국가다, 교전국 국가다, 네. 제1외적이다, 주적이다. 초토화시켜야 된다.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단체의 전단을 중단시키고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단시키는데 그냥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을 통해서 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비난과 불평의 화살이 정부와 단체로 돌아가게 하고 네. 그걸 중단시켜서 남남 갈등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결속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은 갈라치기 하고 이것이 결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노림수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세금이 투입된 무려 1,800억 원이나 투입된 남북 간 연결 철도와 도로를 북한은 저렇게 허무하고 처참하게 폭파시켰습니다. 오늘 1시간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라도 좀 연락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게 희망일 텐데 저렇게 도로와 철로까지 끊어버렸다. 완전 고립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김정은이 2018년 1월 신년사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북남 관계, 그들은 북남 관계라고 얘기하죠. 북남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죠. 정상회담. 그 해에만 세 번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김정은은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기를 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되기를 원했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서 철도도로를 현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뭐냐? 핵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는 비핵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건 불가능해. 이제 물 건너간 거야. 과거에 김정은도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달러 박스에서 단물을 다 빨아먹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저기서 나올 희망이 없다. 자기는 핵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네네. 결국은 김정은은 지금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이런 차단 조치 네. 이걸 지금 결단하고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네.